이번 레슬매니아 메인 이벤트에서의 조건을 걸죠. 폴 헤이먼은 로만 레인즈의 현자가 아닌 CM 펑크의 코너에 서라. 이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방금 전에 우리 마이클 황이 해줬는데, 이거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포레이먼 가이의 그 계보를 좀 생각해봐야 돼요. 자, 폴 헤이먼 가이였던 CM 펑크가 있었을 당시에 예. 회장 누굽니까? 빈스 맥맨이었어요. 그렇군요. 자, ECW였습니다. 예. 중간에 여기가 얘기하기에 좀 아까 얘기한 네. 대로 빈스 맥맨이었죠. 예, 빈스 맥맨이요. 빈스 맥맨과 펑크 사이에 뭐가 있었죠? 마이크랑? 저기 파이프밤 그거 말하는 거예요? 네. 응. 그러면서 계약식 맺을 때도 빈스 맥맨이 얘기했던 게 있죠. 난 니들이 원하는 거 해주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펑크와 떡더비 사이에는 극을 달립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사이에는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안 챙겨준 거라든지 이제 레슬매니아에 자기를 끼워 넣어주지 않은 거라든지 이런 게 어쨌든 겹쳐져 있었고 네. 그런 실적인 이슈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CM 펑크가 떡더비에서 홀대받는 상황도 발생하더니만 결국에는 이제 본인이 나가게 됨을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폴 헤이먼이 아까 얘기했던 그들이 우리를 마주하게끔 해야 된다. 여기에서의 그들은 빈스 맥맨이었어요. 네. 빈스 맥맨과 그 주변 사람들. 네. 그러니까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우리를 마주하게끔 해야 된다. 즉 빈스 맥맨으로 하여금 CM 펑크는 충분히 상품성이 있는 애고 충분히 레슬러로서 가치가 있는 애고 충분히 폴 헤이먼 옆에 있으면서 너는 메인 이벤트로서 충분히 소장 가치가 있는 애다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였어요. 근데 네. 그거를 폴 헤이먼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고.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폴 헤이먼이 조언자로서의 위치에 있었으니까. 네. CM 펑크와 뭐 폴 헤이먼 가이로 따라다니긴 했지만 어쨌든 폴 헤이먼이 조언자로서는 충분히 역할을 했었던 거죠. 네. 근데 지금 보세요. 폴 헤이먼은 어디가 있어요? 로만한테 가 있었잖아요. 그들이라고 불렸던 빈스 맥맨은 어디 있죠? 없죠.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누구한테 보여줘야 되냐? 로만 레인즈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로만은 빈스가 키운 최고의 슈퍼스타였으니까 그걸 빈스한테 내가 아까 그 얘기했던 그 펑크와 뭐 로만 사이에 뭐 있었던 것 같은데라는 게 그때 아마 기억 날 거야. 워게임즈 직전에 펑크랑 로만 폴 헤이먼 사이에 두고 뭐 얘기할 때 얘기할 때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찾았어 그래서? 몰라. 하여튼 근데 이거 같아. 내가 지금 그 쪽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화 이 내용이 아마 쪽지하고 약간 좀 헷갈렸던 귓속말이었나? 귓속말. 그래. 근데 그때는 그거는 블러드라인 내전에 관련된 부분이었었고 이번에는 조금 차원이 달라요.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게 좀 여기하고 연관이 그래, 있을 연관이 수가 있었을 있어요. 것 같은데 그게 뭐였는지 얘기가 안 나왔었잖아. 그죠? 얘기가 되진 않았었죠. 그래. 그냥 떡밥만 던져지긴 했어. 근데 그때도. 그니까 아이고 이게 정말 그렇게 좋아하는 떡밥을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랬을까요, 청취자분들. 예. 아무튼 그거를 알게 안 하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얘기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아닌가. 어렵다. 어려워.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참 재밌는 게 이번 레슬매니아 40일의 메인 이벤트들을 보면은 1일차는 펑크고 2일차는 시나입니다. 예. 그리고 재밌게 보면 이 각본들 따라가면 결국에는 어느 한 지점이 분명 맞닿아 있어요. 그게 뭐냐? 파이프밤이에요. 재밌게도. 그러니까 어쩌면은 존 시나에 대한 오마주이기도 하면서도 이번 레슬매니아 40일은 1, 2일차의 모든 각본이 펑크에 대한 찬사 반, 시나에 대한 찬사 반, 그러니까 트리뷰트 반이에요. 이거는 이제 삼치가 좀 잘한다는 느낌이 드네요. 확실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CM 펑크가 파이프밤을 통해서 깠던 사람이 빈스 맥맨 말고 또 한 명이 그때 당시에 라이벌이었던 존 시나였어요. 예. 그랬던 파이프밤을 터뜨렸던 CM 펑크가 1일차 메인 이벤트가 되고 어떻게 보면 파이프밤의 피해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피해자는 분명 아니지만 간접적인.
그 해당되는 사람이었던 존 시나가 2일차 메인 이벤트를 차지하고 그리고 그 존 시나가 그 과정에서 오히려 CM 펑크가 했던 행동을 오히려 하고 있고. 그러니까 기회주의자적인 면모를 네. 보이고 있는 거고. 그러면 잠깐만. 그럼 아까 그 펑크 로만 세스 얘기를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보니까 펑크하고 로만하고 포레이먼하고는 되게 복잡한 관계가 있는 거는 일단은 알았어요. 예. 세스 롤린스는 그럼 그냥 양념이에요? 근데 세스 버전에서도 할 말은 많아요. 지금부터 이거는 제가 할 얘기이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혹시 가능할까요? 자, 이건 승타이스한테 물어볼게요. 자, 세스는 솔직히 말하면 포레이먼하고는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없죠. 하물며 그 악명 높았던 넥서스 시절에도 세스는 연관이 없는 캐릭터였어요. 쉴드. 쉴드 시절도 없었어요. 오히려 세스는 어디가 이해 가깝죠? NXT 역사를 안다면 당신은 트리플 H. 트리플 H가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가이가 누구죠? 트리플 H보다 오히려 세스의 먼저 선생이기도 합니다. 더스티 로즈. 맞아요. 그게 왜? 그런데 이 더스티 로즈와 또 연이 깊은 사람이 누구죠? 로만 레인즈. 아니 로만 레인즈도 맞지만 로만 레인즈 코디. CM 펑크? 아닌데? 누군데? 이거 솔직히 포레이먼이 명예전당 그때 스피치 때 했던 말을 곱씹어보면 돼요. 그냥 본인이 얘기를 해. 그거를 더스티 로즈와 서로 연이 있어요. 포레이먼도. 그러니까 포레이먼이 옛날에 ECW를 운영할 때 더스티 로즈한테 조언을 받은 것도 있고 더스티 로즈가 좀 개인적으로 한동안 좀 힘들 때 그때 포레이먼이 오히려 도움을 줬었어요. 그러면서 코디한테 얘기하면서 코디가 울었던 장면이 있었지. 있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면 세스도 포레이먼과 연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세스는 오히려 이런 얘기를 일부러 지워버림으로써 본인과 펑크 그리고 본인과 로마에 대한 부분을 더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순간적으로 안 됐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기억나네. 레슬매니아 40을 앞두고 코디와 포레이먼 간의 대화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코디가 본인의 아버지인 더스티 로즈가 포레이먼한테 빚진 게 있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꺼냈던 게 이 내용이에요. 네. 이제 더스티 로즈가 당시에 돈벌이가 조금 없어서 자동차 세일즈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 있을 때 떡시떡이 망하고 나서 얘기해요? 포레이먼이 전화를 한 통 했답니다. 더스티 요즘 뭐해? 나 그냥 지내. 너 내가 레슬링 단체 하는데 와가지고 일 좀 할래? 그래? 갈게. 그래서 일을 했었대요. 레슬러로서. 그거에 대해서 포레이먼한테 고맙다는 내용을 이제 그때 코디 로즈가 전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건데 지금 세스 롤린스는 어떻게 보면은 로만 아까 얘기한 대로 포레이먼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요. 네. 그냥 오히려 펑크를 향해서는 조까 이러면서 이제 난 너 싫어 이러면서 난리를 치는 거고 아주 옛날 ROH 아까 지금 ROH 말고 옛날 ROH 한때 시절의 앙금의 관계 어쨌든 그러고 이제 로만 레인즈한테는 애증의 관계 WWE에서의 예. 그 실드 시절 뭐 서로 통수 치고 통수 당하고 이러는 거를 합치면서 결국에는 세스는 그냥 둘 다한테 그냥 나 너 싫어 너도 싫고 너도 싫어 다 싫어. 이런 걸로 가는 거고 펑크와 로만의 관계에서는 아까 소드에서 밝힌 것처럼 포레이먼이 매가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묶이면서 사각의 관계가 됐다는 거죠. 미묘하게. 그렇죠. 복잡한 사각관계가 된 거고.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참 진짜 이거는 레슬러 매니아들이 이 내용을 다 아는 순간 너무 재밌어요. 전 이거 얘기하면서 너무 행복해요. 한편으로는 어떻게 끝낼지 모르겠지만 정말 웃긴 코미디가 될 거예요. 여러분 톤 오른 거 보셨죠? 정말 즐겨 하는 거 같긴 해. 아니 왜냐면 이거는 ECW 시절 얘기부터 혹은 뭐 NXT 초기 그러니까 더스티 선생이 살아있을 때 NXT나 이런 거 다 아는 사람들은 너무 행복한 얘기야 진짜. 자, 아무튼 이렇게 되고 네. 자, 이거에 대해서도 일단은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는데 포레이먼이 한번 배신을 누군가한테 분명 때린다. 이거는 저는 확실해 보입니다. 근데 그게 진짜로 CM 펑크한테 붙었던 것처럼 로만 레인즈한테 배신을 할 건지 아니면은 다시 현자로 돌아가는 것처럼 해서 로만 레인즈한테 붙으면서 CM 펑크를 배신할 건지 아니면 세스가 그냥 둘 다에게 복수할 것인지.
그러니까 세스에게 헤이먼이 붙어버릴 것인지. 네. 야 이것도 좀 약간 진짜 재밌다. 또 다른 포레이먼 가이로 센스가 된다. 이거는 확률은 33.33333333입니다. 나머지 0.0000000 그래서- 그건 이제 케이크에 묻은 거고. 아니, 그래가지고 저기 이것도 결론을 알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번에는 시나의 코디아는 달라. 이때는 뭔가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불쾌한 느낌이 가득한 뭔가 이렇게 뒤끝이 왜 이렇게 좀 개운하지 이런 건데 지금은 그냥 웃고 보기 딱 좋은 1일차예요. 예. 그래. 아니 무엇으로 끝나도 이건 정말 좋은 코미디가 될 거야. 아까 것도 똑같다니까. 아니, 근데- 불쾌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화이트 코미디, 블랙 코미디 얘기한다면은 해봐. 확실히 1일차 이 포레이먼 가이즈는 진짜 그냥 화이트 코미디야. 그냥 화이트 코미디야 그냥. 근데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유쾌하게 끝날 거고 2일차는 어떻게 생각해도 그냥 블랙 코미디야. 내가 생각해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제 뭐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경기는 되게 재미있을 것이다라는 것이고 윌킴님께서 지금 또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이후에 누구를 탑패로 만들고 누구를 탑힐로 만들 건지에 따라서 달릴 겁니다. 근데 펑크를 탑패로 끌고 간다면 헤이먼이 펑크를 통수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성진님은 오히려 세스가 탑이 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시면서 뭐 족장님은 화나겠다라고 했고. 하여튼 그렇게 되는 상황이어서 되게 복잡한 그런 뭐 이렇게 옛날까지 따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게 좀 당황스럽기는 하지만 근데 확실히 아까 승타이스가 얘기한 게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번 이제 3치가 이제 제작 선임을 잡고 나서의 레슬매니아는 39, 40대도 그랬지만 좀 이런 좀 배경 지식을 많이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모르는 라이트 팬들은 그냥 지금 당장의 각본이 이럴 거다에 집중하지만 확실히 이게 3치 시대의 좋은 점이자 나쁜 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3치 시대 때는 3치 본인이 워낙 이런 그런 레슬링 계보 이런 거에 되게 자부심이 많잖아요. 뭐 더스티 로즈라든가 뭐 코알스키라든가 뭐 그런 말 그대로 그런 대선배들 자신의 스승과도 같던 그런 대선배들에게 그런 헌사, 오마주 이런 걸 약간 하고 싶어하는 버릇이 있었는지 몰라도 이게 라이트 팬들이 보면은 그냥 지금 각본이 이런데 투닥투닥 하겠는지만 진짜 헤비급 매니아들, 레슬러 매니아들에게는 이렇게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줘요. 그러니까 이게 3치 시대의 장점인지 모르겠어. 39대부터 보면은 그 삼치 시대의 장점과 단점이 되게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게 여기 답답이들입니다. 네. 지금 톤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스트는 정말 신나 있고요. 진짜 나 뉴스 때문에 레슬링 하나도 못 보고 와가지고 지금 이제 오랜만에 딱 답답이를 들어왔더니 시발 무슨 ROH 얘기까지 나오고 뭐 저기 뭐 2020년 뭐 명전 얘기 나오고 그러는 거 보니까 옛날 빈스기 얘기 나오고 파이프업 나오고 그러니까 이쪽은 머리가 터지죠. 근데 저그 승타이스는 솔직히 이번 뭐 코디데치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백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즐거워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라이트 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 경기만 집중하면 돼요. 당장 라이트 팬들은. 근데 그거를 딥하게 끌고 오는 사람이 일단 당신이라는 것 때문에 여기는 열받아 있는 거고 당신도 그렇고요. 승타이스도. 아니 승타이스도 알잖아요. 그런 백스토리를. 알지만 나는 그거를 지금 여기서 얘기는 안 하지.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30 포함해서 지금 제작진들이 고민이 많이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단순히 빈스 시절에는 라이트 팬들만 즐겁게 하면 되지가 끝이었죠. 그러니까 하도 옛날 매니아들, 평론가들이 깠지 떡더비를. 깊이가 없던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딱 명과 암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네. 자, 그래서 못 갈라질라 그래. 아니 이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시간 얼마나 했나요, 저희? 1시간 반 돼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이제 얼마 없기 때문에 저희가 더 얘기를 안 하겠지만 혹자는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지금 데미안 프리스트와 드류 맥킨타이어의 이런 라이벌리도 보면은 작년 레슬매니아 40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얘기까지 하고 있는 마당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제작진들이 이게 라이트 팬과 헤비 팬들을 어떻게 만족시킬까를 약간 좀 이제 뭔가를 터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되고요. 근데 나는 솔직히 지금 이번에 답답이 시즌 5를 준비하면서 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레슬링 얘기를 좀 전달을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가 인사 멘트도 바꿨잖아요. 시끌벅적한 레슬링 팟캐스트라고. 좀
더 다양한 이야기 뭐가 나오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게 첫 회부터 망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당연하지. 언제 우리가 저기 대본대로 흘러간 적이 있냐고요. 아유 그래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 왠지 성진님의 변한 건 전혀 없냐 이 답글이 모든 걸 말해준다. 그러니까 성진님이 그거를, 얘기하시는데 네. 성진님이 지금 댓글로 남겨주신 것처럼 배경 지식 엄청 많은 걸 알아야 이해가 됩니다. 이 대립은이라고 얘기는 한 것처럼 예. 이 대립은 솔직히 얘기하면은 아까 마이클 황이 얘기했던 너무 삼치 어려워요. 시대의 명암. 레슬링의 명암이 진짜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를 어려워. 그냥 와 재밌다 이야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라이트 팬이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만 보고 네. 이해를 하고 싶으면은 이 대립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를 조금 약간 탐독을 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싸우지?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이런 제 레슬링 널드들이라면 그러면은 이 대립은 이해가 돼. 나봉. 어쩔 수가 없어. 자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